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기술적 분석들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드비어 그룹의 CEO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BTC가 과매수 국면이다, 곧 하락할 것이다 라고 반대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전망들,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XRP 생태계 추진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SBI 홀딩스가 주주 제공 혜택 옵션에 암호화폐 리플의 XRP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지금 2023년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으로 기업 데이터 품질이 50% 향상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팀이 발족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CBDC 연구 기술력 강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비트페이 매장 비트코인 결제 이용이 늘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헤지펀드 실적이 16%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통 펀드의 수익률을 추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리브라 협회에서 발뺀 마스터카드 CEO가 리브라 투명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을 두고 봤을 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때 그 50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골든크로스가 곧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드렸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골든크로스는 이제 상승에 대한 불장을 보통은 이제 앞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확률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패턴들을 봤을 때 골든크로스가 출현한다고 무조건 바로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가격의 그 이동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트이고요. 이 후행적인 차트이죠. 근데 가격도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에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상승장으로 많이 돌입을 하는데, 과거의 패턴 2017년도의 패턴을 봤을 때에는 이게 한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그 후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골든크로스가 출현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선 상승하는 패턴들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건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그 데드크로스가 출현하면서 계속 약세를 보여왔었고, 이제는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RSI는 근데 계속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흐름도 9,158달러 선 정도 있는데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격이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9,200달러 선을 깨고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이 저점과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가 깨진다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900달러 선, 9,000달러에서 8,900달러 선까지도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가격 흐름들이 이 밑쪽으로 계속 이제 치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양상은 잠깐의 조정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RSI는 지금 하락세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40선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과매도 국면에 진입하는 것들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지금 전체적인 마켓에서 XRP가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흐름들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XRP만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XRP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상승세가 조금 더 도출이 된다. 다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하락세를 살짝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상승세가 나왔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상승세가 이제 어디까지 이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0.26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목표가로 0.28달러 정도를 앞으로 고점, 그 저항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지금 이제 9,100달러 선, 이 9,100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석입니다. 모이시 오브 유리 같은 경우는 이 9,10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들, 그래서 1,500달러 선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컵앤 홀더형이죠. 그래서 컵과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를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위쪽에 고점이었던 1,5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직진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패턴을 또 생각하는 분석가도 있는데요. 지금 BOTJ11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석가는 이 불 플래그 패턴을 좀 더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 2, 3, 4, 5파동으로 나오고 A, B, C 파동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래그 패턴으로 이 깃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깃발 대고 이게 이제 기 모양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살짝 이제 하락하면서 다운 트렌드로 살짝 하락하면서 가격이 조정이 보이는 A, B, C 패턴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달러 선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온 다음에 지금 8,600달러 선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불플러그 패턴은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세를 좀 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조정세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패턴들, 장기적인 패턴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이 좀 더 오는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세가 지금 2월을 넘어서 3월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비어 그룹의 CEO가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BTC 과매수 국면이다, 곧 하락할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전망들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세계 최대의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인 드비어 그룹의 니켈 그린 최고 경영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니겔 그린 CEO 같은 경우 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확인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위기 속 일종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펌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과정에서 업앤다운을 겪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종가의 상승 및 하락 움직임을 측정하는 GTI 글로벌 강도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과매수 수준으로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니겔 그린 CEO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인 톰 베이스도 비트코인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얻었지만 이 같은 가격 상승은 향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톰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시키는 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는 또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리는 그런 패턴들은 항상 이 조정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이제 전망인데요. 리플이 지금 XRP 생태계 추진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기금 모음 및 개발 부서인 엑스프링이 XRP의 암호자산 채택을 위한 새로운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전 세계 XRP 레저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를 참여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발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가 이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벤트를 발견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중심 허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기술 문서, 샘플 코드 및 튜토리얼과 비디오 데모 등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와 포럼에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투자팀은 12월 XRP 기반 지불 제품을 통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를 출시했고, 그리고 엑스프링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5억 달러 상당의 XRP를 할당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 생태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XRP 리플의 중요한 파트너죠. SBI 홀딩스에서 이 주주 제공 혜택 옵션에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SBI 홀딩스는 이제 지난달 31일 공지를 통해서 자사 주주들은 오는 3월 31일부터 SBI 자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제, 화장품 등의 상품 세트 또는 암호화폐 리플을 선택해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해당 계획에 따르면 회사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보유 주식 수가 100주 이상인 1000주 미만
100주 이상 1000주 미만 또는 보유 주식수 1000주 이상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주들은 2,000엔 약 22,000원 상당의 XRP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1000주 이상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8,000엔 약 88,000원 상당의 XRP를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살짝 뭐 배당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배당 이외에 다른 혜택으로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주주들도 환영을 하겠죠. 그리고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 그 XRP를 전체적으로 지금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지금 하나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SBI 홀딩스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채굴 사업 분야까지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XRP 개발사인 리플과 학자회사를 설립해서 머니탭이란 송금 앱을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지금 그 XRP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트너, 지금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면 오는 2023년 기업의 데이터 품질을 약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체결, 이행되는 이 다양한 형태의 계약인데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설정해서 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 최초로 지금 이 개발이 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조작이나 그리고 이 의무 이행을 안 하는 이런 형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트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분석 중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속도, 세밀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래밍 코드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의 데이터 활용성은 오늘 2023년에 30%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 품질이나 그리고 뭐 활용성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는 효율성이 이제 향상되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더욱 많이 확장이 되고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아스가 리브라는 각국 중앙은행에 충격을 주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리브라가 각국 중앙은행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전 세계 20억 명에 달하고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 유저의 성향, 선호 서비스, 소비 행위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해 이에 맞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라면서 리브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브라가 각국 중앙은행에 충격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벌써 이미 충격을 줬죠. 각국에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아주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브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충격이 강해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발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달 전부터 지금 이 CBDC 연구 인력들이 이제 지금 강화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따로 한국은행에서 전담 조직을 꾸렸고 여기에 대한 이제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안을 통해서 CBDC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에서도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스웨덴,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지금 중국,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은행이 여기에서 지금 이걸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 조직을 따로 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한국은행은 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을 갖추고 난 다음에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장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 발행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제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020년도에 중국 같은 경우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몇 년 전부터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연구팀 발족하고 이제서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부분입니다. 중국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 연구를 빠르게 추진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든 하지 않든 준비를 해 놓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그 미래에 또 화폐 전쟁에 대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리브라 협회에서 발표한 마스터카드 CEO가 리브라 투명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습니다. 리브라가 그만큼 많이 견제를 받고 있다라는 또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마스터카드의 CEO가 직접적으로 이 리브라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 CEO도 그 부분을 아직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불투명하게 이게 이제 만들어지나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런 부분들 이 문제점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리브라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브라 덕분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리브라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좀 험난한 여정이 계속 될 것으로 지금은 보이는데, 또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결국에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비트페이에서 그 매장 비트코인 결제 이용이 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결제 처리 업체인 비트페이의 수석 마케팅 책임 빌 지엘케는 지난해 1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했으며 비트코인 결제 비중이 가장 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약 1조 1,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상당한 금액이죠, 생각보다. 그래서 비트페이에서만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가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결제 앱 코인베이스 커머스가 지난해 수천 개 매장 내 암호화폐 결제가 1억 3,500만 달러 상당을 처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1,603억 5,300만 원 정도가 지금 결제 처리가 된 거고요. 2018년 이래 결제 수가 600%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결제 수가 이제
아주 급증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두 기업이 처리한 전체 암호화폐 결제에서 이더리움과 기타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채널리시스는 결제 처리 업체를 거쳐간 비트코인 규모를 약 40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과 신용카드 결제 규모를 비교하면 이 비교 자체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결제 규모는 40억 달러를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와 비트코인의 결제 수를 비교한다는 건 정말 너무 이제 큰 격차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바뀌어갈 가능성들도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행을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이제 보급만 된다면 이 암호화폐 사용률은 지금 현재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발행이 돼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페이에 대한 디지털 이제 결제에 대한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중국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만약 그 출현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또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작년 암호화폐 펀드, 헤지펀드 실적이 16% 이상이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투자 수익이 정통 헤지펀드 기록을 앞지르면서 투자 상품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레카 헤지의 최신 연구 데이터를 인용해서 암호화폐 헤지펀드가 지난해 16.33%의 투자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헤지는 일본 3대 은행인 미즈호은행 산하 헤지펀드이고요. 이 한편 헤지펀드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인 헤지펀드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헤지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10.4%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실적에 이제 미치지는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그만큼 또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이 큰 것이 오히려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자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헤지펀드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